작가 서은경입니다. 제가 사과를 그린 이유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외갓집이 과수원을 하셨고 제가 아마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게 사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가족이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유치원을 못 다녔는데 엄마가 우리 이웃에 제 또래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미술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한 오래됐죠.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7살 때. 그때 이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사과를 그렸던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걸 그렸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 갔을 때 외삼촌하고 이렇게 사과 따는 그 모습,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고 이렇게 주고받고 상자에 담고 이런 게 그때 어릴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때 부자 이런 거 몰랐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게 진짜 너무 세상이 다 부자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게 결실이구나. 어릴 때 몰랐지만 그걸 느꼈었는데 항상 제일 어릴 때 그린 게 사과나무였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 7살 때부터 화가였는데 지금까지 꿈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중간에 되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그냥 제 그림을 보니까 내가 끝까지 화가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태풍 때문에 피해도 많고 이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중에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조금만 제 그림을 보고 마음으로 그래도 잠시나마 위안이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주위에 어려운 분한테 그 행복을 좀 전해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 화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든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여러 사람에게 베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가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거, 그거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제일 잘 그리고 그릴 때 제일 행복하게 그리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행복해할 거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기 가졌을 때 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그림을 시집 보낸다고 하거든요. 오늘 그림 시집 한 명 보냈다.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생명체로 그냥 내 아기를 탄생시킨다 이런 생각에서 항상 아기 가진 기분으로 그릴 때 제일 기분 좋을 때, 제일 행복할 때 그럴 때 기분 안 좋을 때는 잠시 붓을 내려놓거든요. 제일 행복할 때 그때 그래야지 그 느낌이 그림에서도 표현돼서 그걸 다른 사람도 아시더라고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보면 행복하다. 근데 기분 안 좋을 때 그림 보면 그림 왜 이렇게 칙칙하지? 제가 느낀 건 다른 사람들은 더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땐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과는 항상 그렸고 다른 너무 잘 그리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고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비닐에도 넣고 종이 봉투에도 넣고 유리볼에도 넣고 담고 근데 이렇게 담은 와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니까 사과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쌍둥이라 해도 점이 있든지 키가 조금 더 크든지 작든지 다 다르듯이 제가 사과를 그리다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사과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목을 닮았는데 서로 닮았더라. 그래서 그 제목도 닮음 이렇게 제가 붙여봤고
이 가방은 제가 루비통 가방인데 한번 사과를 명품화 해서 그리고 싶은데 뭘 명품을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도 없고 제가 쓰던 가방 중에 안 쓰는 가방에 제가 사과를 넣어서 연출을 했어요. 연출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그렸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그래야지 봤을 때 이 짝퉁 가방이 아니고 되게 실제감이 난다. 사과도 그 실제감 나는 가방에 비해서 사과도 더 멋져 보인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고 그때 그렸는데 색깔이 빨간색, 브라운색 뭐 이렇게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지만 저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뭐 바비 인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갖고 다녔고 지금 휴대폰에도 뭐 인형 뭐 토끼도 날아다니고 토토로 뭐 이게 휴대폰 뭐 이렇게 고리 이런 건 아니면 열쇠고리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어린이 명작보가 50권짜리 제가 그걸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뭐 진짜 모험을 한 것처럼 피노키오의 뭐 피노키오 그 모험 이야기 그게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내가 언젠가는 피노키오를 한번 접목을 시켜서 조금 그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인형을 막 샀어요. 검색해서 몇 개나 사서 이런 인형 저런 인형 막 샀는데 이렇게 제가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합판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얘는 앞을 보고 있고 쟤는 뭐 어디 먼 것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얘는 또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재밌게 그렸어요. 제가 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릴 때 좀 재밌더라고요. 이 가방이랑 사과랑 그다음에 이 목각 인형이니까 질감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색깔이 또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나무니까 이 질감이나 색감 이런 게 달라서 그릴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재밌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피노키오 인형을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딱 대면 그 명품 가방에 피노키오가 들어가는 작가 이러면 우선 딱 떠올 수 있게 이 작품으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국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렸는데 국전은 되게 열심히 했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너무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려면 이 정도는 뭐 너무 열심히 일단 기본이 튼튼하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지 일단 눈에 들어오니까 이 사과를 제가 시즌 가서 몇 박스를 샀어요. 비닐에 넣고 연출하고 사진을 찍고 근데 이 작품에는 지금 피노키오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앞에 그린 작품이고 이 작품 뒤에 배경이 있었는데 원래는 뒤에 밝은 색깔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비닐만 딱 있으니까 밋밋한 것 같아서 이 십자 이렇게 보이죠? 사과지만 비닐에 넣은 선물 같은 느낌. 선물을 받은 감기. 저는 이렇게 뭐 조금 있고 작은 거 있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많은 걸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득 찬 그런 거에 이렇게 선물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연출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좀 초기에 제가 그린 건데 제가 작품을 그릴 때 항상 두 개씩 하나보다 두 개씩 티켓을 때 이럴 거다 항상 그래서 하나보다는 두 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어두운 배경에 되고 하나는 밝은 배경에 했을 때 같은 사과지만 좀
다른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밝은 느낌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두운 데서 오는 이 이렇게 강렬하고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더 좋다는 분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개 다 배경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제가 잘하는 건 원래 빨간 사과예요. 빨간 사과 그릴 때 제가 좀 컬러풀하죠. 또 그렇고 저는 조금 화려하게 올리고 사과 그릴 때도 초록색 사과 그릴 때보다 빨간색 사과 그릴 때 좀 눈이 더 괜찮다고 그 빨간색 사과 그릴 때 참 좋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요즘 거의 찾는 사과는 초록색 사과. 초록색 사과는 우선 보기에는 그냥 강렬하고 그런 느낌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 작품을 집에 한번 둬봤거든요. 근데 되게 뭐 이렇게 더울 때는 또 시원한 느낌이 나고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느낌도 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무 눈에 띄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한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사과를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샤넬 종이백이 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품을 이렇게 너무 크면 이렇게 사람들이 소장해서 집에 걸어놓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원래 그림값이 생각보다 사람들은 모르시는데 좀 고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작품을 내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작으면서도 그냥 안정맞고 집에 걸어놔도 그냥 명품 백에 사과 이래서 제가 그렸는데 제가 잘 그리는 거 빨간 사과에 제가 좋아하는 샤넬백 배경도 항상 제가 보면 거의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했는데 이 모색이 빨간색의 모색이 청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되게 촌스럽진 않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해서 사과는 좀 상큼해 보이고 배경도 좀 칙칙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는 그냥 작지만 그냥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비닐에 제가 사과 넣어서 했는 작품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없었어요. 피노키오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비닐에 그린 작가 이래서 이펙트가 없어갖고 뭔가를 추가해야 되겠다. 없었는데 계속 다가오면 나중에 이 피노키오를 그려놨어요. 근데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노키오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는 되게 유리볼에다가 사과를 넣고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적어뒀다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더 하니까 사과의 깊이가 더 나고 더 색도mol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작품을 뒀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꺼내서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데 여러 번 그리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터치를 더 많이 넣어서 하니까 이 사과가 더 단단해지고 질감도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가 돼서 좀 더 열심히 한 그런 터치나 이런 색감이 빨간색은 한 번 해서 이렇게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이런 터치를 낸 그 작품 중에 하나고 옛날에 그린 거예요. 이번에 급하게 전시회 된다고 다시 꺼내서 계속 좀 그렸더니 그냥 조금 탄탄해 보이죠. 그냥 손을 계속 떼고 거기에 좀 내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냥 좀 단단하고 탄탄한 그런 느낌 나게 그렇게 그린 작품이에요. 이렇게 작품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냥 대충은 넣는데 하나를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죠. 항상 두 개씩 같이 시작해서 조금 말라야지 그 위에 색깔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두 개씩 하는데 평균 뭐 한 달 정도? 두 개 정도 그리는데 평균 뭐 호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조금 다른 부분보다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저는 그림 한 지는 아까 되게 오래됐고 제가 예고를 나왔고 대학교 나왔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순수하게 작업 활동한 건 거의 20년. 아, 20년. 네, 20년 됐고 제 생각에 앞으로도 유명해질 작가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 애들 다 키웠거든요.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가 막 그렇게 한다고 작품에만 완전 몰두를 못했어요. 솔직히. 이제부터 시작.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계속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을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니까. 사과만 드릴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네. 사과를 그리는데 조금 더 뭐 캐릭터를 더 넣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다 뭘 한번 넣어볼까. 뭐 캐릭터가 더 재밌는 것 더 넣고 아니면 위에서 더 무감고 더 그리고 뭐 비닐 아니면 뭐 루비통 지금은 에르메스 가방에 또 그리고 있거든요. 그 넣어서 이제 제가 연출해서 사진 촬영 보내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계절에 맞는 전시를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포항 서밋 아트 갤러리에서 준비를 했는데 송은경 작가님의 사과 이야기, 사과 이야기와 송은경 작가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사과의 역사 그리고 미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서 봐도 너무 예쁘죠? 담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뭘 담을까요? 근데 닮았어. 그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과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죠. 이름하여 우리는 사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선악과라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데 선이 먼저 생겼을까요? 악이 먼저 생겼을까요? 악이 먼저 생겨요.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오죠. 모든 사람의 마음들은 하늘하고 통해져 있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어린아이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는 그죠? 또 해탈이나 명상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하늘하고 통해 지구랑 통하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욕심이 들어와. 나라는 존재를 알죠? 여기 선악과야.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하늘하고 내가 분리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마음이 아니고 두 번째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마음. 그걸 뭐라 그래요? 버그마자라 그러죠. 요 버그마가 어떤 거냐면 두 번째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대가 있고 두 번째가 아열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두 번째 형은 아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기는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요게 요렇게 글자를 쓰죠. 요렇게 마음이 하늘 마음이 천심이 요렇게 내려오는데 욕심이 들어오면서 두 번째 마음이 생겨요. 요게 무슨 글자입니까? 악자예요, 악자. 나쁜 악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마음으로 생기는 게 나쁜 거죠. 그럼 첫 번째 원래 있었던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선이라고 불러요. 그게 악과 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본연의 자리로 가자, 원래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는 원래 자리는 선악의 구별이 없이 항상 하늘 마음으로, 그죠? 딴 사람과 함께 사는 상생 정신을 가지는 건데 내 욕심이 두 번째 마음을 갖게. 그걸 구별하는 게 이제 사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어떻게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그 이브의 사과를 보면은 그 뱀의 꿰매 빠져서 금단의 사과를 먹은 죄로 쫓겨난 물론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래서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게 이브의 사과입니다. 의 황금 사과라는 건데요. 불화,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사과인데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전쟁이 여신이 황금 사과 하나를 딱 던지는데 그걸 차지하려고 시작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황금 사과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뭘 만들었어요? 모티브를 만들어주죠. 와, 이 사람은 좀 황금색이네요. 묵직해 우리 성 작가님 작품에. 우리는 이렇게 요 두 작품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서구 문명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BC 8세기니까 신라 시대 이전이네. 예, 이분이 그 유명한 스피노자예요. 예, 스피노자가 17세기의 네덜란드 철학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를 스피노자한테 늙었는데 물었어요. 야, 지금 사과나무 심어서 언제 키워서 먹냐? 그랬더니 인류가 각자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후세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증명한 거예요. 사실 스피노자는 굉장히 미래를 어떻게 본 거예요? 밝게 본 거죠. 밝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샤넬 백에 올라간 사과가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쁨이지. 스피노자의 철학입니다. 실제로는 스피노자가 했다 안 했다 말은 많지만 그냥 우리는 일반 속설에 따라서 스피노자의 말로 이렇게 인정하고 합니다. 이제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는 게 종로에도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죠? 우리 이용이 열심히 불렀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경영학이 목적이 뭘로 가르쳤냐면 제가 학교에서 지금은 경영학 원론을 가르치는데 경영학 개론이라고 하는데 경영학 원론에서 기업의 목표는 뭐다라고 가르쳤어요. 옛날에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나는 어떻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야 되고 또 하나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법만 엄청나게 가르친 게 경영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 문제에서 폐수의 오염도가 예를 들면 1ppm이 한계라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0.99ppm까지 무조건 괜찮아. 거기까지 바짝 당겨서 경영하는 게 경영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바뀌고 있죠. 바뀐 단어가 뭐예요? ESG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E가 첫 번째는 environment. 환경이 중요하더라. 어차피 이 환경 속에서 우리 그 후손들이 살아야 되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를 보니까 좋은 음식에, 좋은 공기에, 좋은 말 듣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럼 못 사는 건 간단하잖아. 뭐예요? 나쁜 공기에, 나쁜 음식에, 나쁜 말 듣고 살면 못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되고 좋은 말만 들으면 돼.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더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10g만 독을 먹으면 죽는 게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도 1분만 독 가서 먹으면 죽는 게 사람이야.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나쁜 말 몇 번에 날아가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살면서 중요한 게 뭐더라? 좋은 거를 무조건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거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복을 잡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중용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중도라고. 그래서 중용과 중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드러나 있는 거 아까 보셨지만 하늘과 땅과 인, 천지인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얼굴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마다 그냥 마스크팩을, 인삼팩을 다 바르고 자.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빛이 바짝바짝 나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는 뭐지? 좋은 마음 가지는. 좋은 마음입니다. 선하게 이 하늘하고 통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다시 찾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여기 다 좋네. 마스크 벗기 전까지 다 좋아. 일단은 다 좋아요. 아주 행복한데 우리 스피노자를 봐도 그죠? 내가 아니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살리겠다. 첫 번째 environment, 두 번째 S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기업도 하루 한탕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가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governance라고 해요.
지배구조는 왜 중요하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지배구조.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스피노자의 종말의 사과입니다. 여기는 누굴까? 자, 여기 뉴턴입니다. 뉴턴인데 20전짜리 조선우표예요. 1993년에 우리가 요 사과가 이제 툭 떨어졌다. 툭 떨어지는 걸 보고서 뭘 발견했다? 만유인력. 야, 지구가 힘이 있어 당기잖아. 이게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치죠. 그래서 뉴턴을 이야기를 하면 17세기의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퍼져서 고향으로 내려왔더니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사실은 뉴턴이 고전 물리학을 전체를 만들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뭐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이런 과학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다음 세계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학문과 문화가 먼저 가고 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 사과가 다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우주의 섭리를 깨우쳐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으로 대기해야 된다. 이게 과학혁명을 이끌어오고 산업혁명을 이끌어오고 지금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만유인력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어랭 교수님 아시죠? 이어랭 교수님이 맨날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사과 이야기 쭉 하면서 야,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이거야. 그죠? 앞에 있는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거야. 다 이야기해서 사과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더래요. 이 가을에 이렇게 사과를 보니까 우리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다. 바로 그거야.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 뭘까를 보니까 모두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어떤 힘이 사과를 저 꼭대기 나무 위에 올렸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모든 물건은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죠? 모든 물건은 사라지잖아. 엔트로피로. 근데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이 그 사과를 저 꼭대기에 뭘로? 생명으로 올렸을까? 그걸 뭐라고 하냐?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지금 우리를 만드는 근원이다. 그래서 같이 살려는 힘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다. 이게 생명자본주의. 그냥 단순하게 자연을 착취해서 안 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게 이어랭 교수님의 철학이었는데 그게 뉴턴의 만유인력에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그거겠죠.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다 잘 사니까. 네, 요게 처음에 애플의 로고였어요. 요걸 표시한 게 사과라는 걸 이제 표시하려고 했고, 그러고 나중에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애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요거. 그러면 재밌는 게 이거야. 스티브 잡스는 왜 애플을 로고로 했을까? 이 친구가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로고를 만들어야 되잖아. 상표를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데 상표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우리네 어릴 때 우리 옆집이 사과밭이었어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집에 사과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과가 귀하지 않잖아. 그래서 항상 한 입 베어물고 던져놓은 사과가 많아. 그게 이거예요. 사과가 많으니까. 튜링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게 더 정설이에요. 워낙 사과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한 입 베어물고 다 던져놨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봤더니 애플에서 제일 처음 만든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 이름? 맥킨토시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맥킨토시는 이름이 우리 홍호, 국광, 대통령, 부사처럼 사과 품종 이름이 맥킨토시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 가수원이었고 사과가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로고로 썼다라는 거죠. 이파리가 이제 그 하나 붙였던 건 토마토가 아니고 사과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니까 사과가 너무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네. 지겨울 정도로 등장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뉴욕을 하면 빅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뉴욕은 큰 사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뉴욕시는 빅 애플일 때 이제 대중화되면서 사과 친지로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과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사과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인간의 아름다움과 감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과에게 여신에게란 글귀를 던진 황금 사과를 던지자 3명의 여신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했다는 게 약간 그 일화예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해요. 이 사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사과 먹고 싶네. 그래서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포만감이 커져서 다이어트 좋다고 그러고요.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칼슘하고 칼륨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우유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런 게 칼슘이 이렇게 들어갈 칼륨이 들어가려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마그네슘 결합을 약간 방해하는 그 소자가 있어요. 우유에.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안 좋다는 얘기도 해요. 얘기가 그래.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게?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우리 사과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몇천 년이 됐으니까 그죠? 사과가 정말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는 19세기 말에 들어왔대요. 여기 보면 1880년대 후반에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품종이 도입된 게 시초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200년이 아직 안 됐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으면서도 선진국물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교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재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대구가 사과의 고장이 되고 그리고 경북이 사과의 고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방, 홍옥 그리고 이런 게 190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존슨이 남산동에 심은 사과나무가 지금 계명대학교 그대로 있대요. 세상에. 이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사과라는 게 우리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 최신 문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능금이라 그러잖아요. 능금이 원래는 임금이었다는 뜻이랍니다. 이걸 잘못 받아들인 게 사과예요. 그러니까 능금하고 사과를 오인하면서 우리 지금 사과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능금이 맞는 거예요. 오늘 같은 태풍을 이겨낸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더니 일본의 아오모리현에서 여기가 또 이제 한국만큼 유명하고 여기서 사과가 행사가 들어갔는데 사과가 태풍이 이렇게 부니까 90%가 떨어져 버렸대요.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이 농민들이 그 전에보다 30%를 더 벌었대요. 오늘처럼 태풍이 막 불었는데 사과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훨씬 돈을 많이 벌었대. 이게 어떤 일일까?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수험생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 태풍 불어도 말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입니다. 이 대단하죠? 그래서 딴 때보다 10배 받았대. 그러니까 30%도 받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 말이야 저놈은 딱 붙어 있었어. 저거는 보면 무조건 딱 붙는 사과야. 저건 없지만 아오모리현의 합격 사과. 이게 참 의미 있죠? 오늘 필요한 최고의 사과는 오늘 저녁 가족에게 하는 사과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이유 찾아서 사과하세요. 그럼 집안이 화평해집니다. 가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생각하고 사과하면 집안이 좋아져요. 근데 서로 그냥 자기만 오라. 그죠? 왠지 한번 져주면 2번 이겨요. 2번 이겨요. 오늘 제일 필요한 사과는 저녁 가족들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마지막. 오늘부터 미술 역사 속에 빛날 최고의 아름다운 사과는? 왜 우리 성울경 작가님 박수 한 번 더 주실까요? 우리 성 작가님?